8페이지 한번 보면 방정식의 활용인데 여기 파트는 있잖아. 뭐 하는 거냐면 너가 그래프 그려서 그래프 두 개를 그려요. 예를 들어서 fx가 0을 만족시키는 실근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하면 fx 그래프를 그려. fx 그래프는 너희가 그래프 그리는 방법 다 공부했을 거야. 저번 시간에 미지쌤이랑 증가표 그려가지고 그래프 나타내준 다음에 그 그래프가 실근의 개수 구하랬으니까 x축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 구하면 되는 거죠. 교점의 개수. 교점이 이렇게 해버리면 교점이 3개가 되더라. 여기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 개형까지 저번 시간에 다 했던 것 같은데 y는 뭐 3차 함수 개형은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면 우리 그래프는 이렇게 그래프 그림이 그려지거나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나 계속 증가는 이렇게 세 개의 형태로 그림이 그려진다고 그랬어. a가 양수면 최고차의 개수가 a가 음수면요 거꾸로 이렇게 되거나 감소하다가 0 됐다가 감소하거나 계속 감소하거나 이런 식으로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6가지 중에 있고요.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4차 함수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면 이런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지거나 감소하다가 0 됐다가 감소하다가 극소가 꼭 올라가거나 또는 뒤집어서 이런 식으로 되거나 아래로 블록까지 이렇게가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면 이 4개로 그림이 그려지고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면 거꾸로 이렇게 그림 이렇게 그림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림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거나 위로 블록까지 이런 형태로 총 8개의 개형 중에 그래프가 그림이 그려져요. 이 문제 여기 형태는 너희가 유형은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그래프가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는구나 좀 이해를 깨달을 거야. 그 다음에 fx가 gx랑 실근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하면 fx 그래프를 그리고 gx 그래프를 그려서 그 두 개의 교점의 개수를 찾아주면 돼요. 얘도 문제를 한번 해보자. 이거 그늘 판별하는 거는 이따가 다시 와서 할게. 얘가 좀 중요한데요. 자 한번 봐보자. 예제 1번 한번 봐볼게요. 다음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하면 내가 얘를 fx라고 잡고 이 fx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면 프라임을 구해서 도함수를 구해서 증간표를 한번 그려보라 했지. 그럼 미분 해주고요. 3으로 묶어서 인수분해까지 해주면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이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네. 그러면 증간표 x 마이너스 2 2 f 프라임 x가 지금 0 되는 값이 지금 마이너스 2하고 2였죠. 자,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그래프 여기 우리 부호 판별 어떻게 했어? 여기랑 여기 우리 부호 적으라 그랬었지, 영서야. 어떻게 했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값 집어넣으라 그랬지. 마이너스 3을 여기다 집어넣고 마이너스 3 집어넣어주면 얘 음수 그래서 둘이 곱해보면 양수가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는 거는 값 집어넣어주면 얘는 양수 얘는 음수 양수 곱하기 음수는 음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점점은 x에다가 둘 다 2보다 큰 값 집어넣어주면 둘 다 양수 나와서 곱하면 양수 나와요. 그럼 fx는 기울기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림 그려지네. 그러면 우리 여기서 f'이 0 되는 값에서 기울기의 변화가 있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그럼 여기서 무슨 값 가졌어? 극대. 그렇지. 극대값 가졌었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구간에서는 극소값 가졌었죠? 극대값. 그럼 극대값은 마이너스 2라는 값을 f에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어서 f 마이너스 2값 한번 구해보면 17 나오네요. 이거 극대값은 17이더라. 그러면 f2 값은 해주면 마 16, 마 15 나오네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좌표 평면에다가 그림만 그리면 되죠. x축 y축 그린 다음에 마이너스 2일 때는 17이라는 값을 갖더래. 그 다음에 2일 때는 마이너스 15라는 값을 갖더래. 그리고 y절편이 1이니까 0,1을 지나게 우리 그래프를 그려보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봐봐 다시 증가하다가 마이너스 2에서
0이 돼, 기울기가. 그래서 여기서 극대값이라는 값을 갖고 그래프가 다시 감소해요. 감소하다가 y절편이 2를 지나고 계속 감소하다가 이 점에서 극소값이라는 값을 갖고 다시 그래프가 증가하는. 그래프가 좀 이상한데 이런 그래프의 개형이 되더라라는 거지. 사실 이 그래프가 좀 더 위로 올라갔었어야 돼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림이 그려지더라.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이제 서로 다른 시그널의 개수는 뭐가 된다?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 구하면 된다. 교점의 개수는 3개가 정답이 되네요. 오케이? 한번 해볼까요? 3차식 하나, 4차식 하나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2개 한번 해보자. 2번 4번 시작. 다 했어요? 영수 다 했어? 2번 하고 있어? 밑에 거 4번? 2번은 다 했어?
답 뭐 나왔어? 3개 나왔어? 왜 3개가 나왔지?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네. 0,5에서 극대 같고 2,1에서 극소 같고 이렇게 그려지구만. 표점 몇 개? 1개. 너 뭐 어디서 틀렸어? 어디서 틀렸어? 여기가 1이 안 나왔어? 여기가? 연아 나왔어? 뭐가 문제 얘들아? 4번은 연아 뭐 나왔어? 다시 해보자. 영수도 계속 해봐. 4번 했어? 몇 개 나왔어? 2개. 무엇이 문제일까? 이것도 같이 봐볼게. 그냥 약분을 해버리면 안 돼. 꼭 묶어줘야 돼. 이시 0 되는 값이 최고점 계속 양수니까 맞불. 내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제 이것도 내가 좀 많이 그려보면 이것도 설명해 줄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로 나와요? 하는 것도. 그러면 마일 집어넣어주면 1, 마2 나오고요. 0 집어넣으면 마일, 1 집어넣으면 마2. 그래서 우리 그래프가 마1일 때 요점, 0일 때 마일 요점, 1일 때 마2 요점. 우리 그래프는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그래프 그림이 그려지는 거 알 수 있겠네. 이렇게 나왔어? 영수야, 뭐래? 연아야 어디서 틀렸어? 가운데를 여기를 붙여버려서 이렇게? 마이너스 1일 때가 지금 여기가 틀렸구만. 그러면 0이라고 했어 여기를? 0을 여기다 대입해야지. 그럼 마일 나오잖아요. 그럼 그래프는 여기랑 여기니까 답은 2개가 정답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예제 2번 한번 봐볼게요. 예제 2번은 그래, 예제 2번은 똑같이 한번 해볼게. 예제 2번이 좀 문제 중요해요. 예제 2번이랑 사실 여기 한 거 다 중요하거든. 예제 2번도 별표 하나 쳐놓자. 자, 이 식의 근이 다음과 같도록 하는 실수 K값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야. 얘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해. 두 가지 방법이 어떻게 존재하냐면 이 마이너스 K를 우변으로 넘겨서 계산할 수도 있고 우변으로 넘겨서 그래프 2개로 생각할 수도 있고 이 마이너스 K를 안 넘기고 이 자체로 얘를 fx라고 식을 잡는 경우도 있어. 근데 나는 전자를 추구해. 마이너스 K를 우변으로 넘겨. 그럼 식이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은 k식 이렇게 되죠. 그러면 내가 얘를 fx라고 잡고 얘를 gx라고 식을 잡아볼게. 그러면 내가 f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그러면 f'x 구해야 되니까 미분해주고요. 공통으로 묶어주고 0 되는 값 구하면 0하고 2 나오고요. f'x가 지금 0, 0이고 얘가 뿔맛뿔. fx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돼서 0 집어넣어주면 0 나오고 2 집어넣으면 8에서 4, 3, 12 빼니까 마4 나오네요. 그럼 우리 그래프가 x축, y축 그래프 그린 다음에 0,0 지나고 2, 마4 지나네. 그럼 우리 그래프는 요런 식으로 그래프 그림을 그려지는 거 알 수 있을 거야. 내가 지금 그린 게 fx 그래프야. y는 fx.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뭐 그려야 돼? gx는 k. 그러니까 y는 k라는 직선을 그릴 거야. y는 k.
y는 k면 x축의 평행 직선을 그리겠다는 소리야. 근데 그 평행 직선을 그렸을 때 우리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 이 빨간색 그래프랑 세 점에서 만나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그림 어떻게 그려주면 돼? 요렇게 그림이 그려주면 세 군데서 만나겠네. 그래프가 여기 세 개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k의 범위가 어떻게 되면 될까? k가 이렇게 밑에 그려지면 교점의 개수 몇 개야? 하나죠. 이렇게 되면 안 되겠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두 점에서 만나죠. 그러면 이것보다는 커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4였죠. 여기가 마이너스 4인데 마이너스 4보다 더 위로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4보다는 커야 되고요. 딱 이렇게 된 구간. 얘가 지금 0이죠. 0보다는 또 어째야 돼? 작아야 돼. 그래야 서로 다른 세 군데서 만나고요.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나려면 딱 y가 뭐랑 뭐일 때, k가 뭐랑 뭐일 때 0이랑 마이너스 4일 때 여기 두 점, 0에서 두 점 이렇게 만나고요. 하나만 가지려면 0보다 커버려서 직선이 아예 위에 그림이 그려지거나 마사보다 작아서 직선이 아예 밑에 그림이 그려지거나 그럼 교점의 개수가 각각 하나씩 나오니까 k 왜 자꾸 y를 하냐. k는 0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4보다 작으면 교점의 개수는 하나가 됩니다.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하나만 한번 해보자. 뭘 하냐면 1번 한번 해보세요. 1번 영서야 1번 하기 싫어 죽겠어? 얘는 이제 4차 함수라서 조금 더 복잡하네. 다 했어? 영서야? 다 해봐.
다 했어? 영서야? 너는 다 했어? 답 한번 적어줄게. 이렇게 나오네. 받았어요? 자, 마이너스 k 넘겨서 얘를 fx라고 잡고 얘를 gx라고 잡아보자. 둘 다 y는 할게. 그냥 y는 그러면 미분해가지고 4x로 묶어주면 이거 y 프라임 4x로 묶어주면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증간표 F라고 하자. F 프라임 X라고 할게. 편의상 00 해주고 맞불 마사 0 빠졌다. 이래 되네. 그럼 마사 집어넣어주면 2의 8제곱 256 마이너스 256 마이너스 4, 16 128 마이너스 128 여기서 나오네. 0 나오고 1 집어넣으면 마사 3 나오네요. 그러면 우리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냐면 마이너스 4일 때 마이너스 128 0일 때 0 그 다음에 1일 때 마3 우리 그래프가 요렇게 감소하다가 여기서 극소값 갖고 올라가서 0,0에서 극대값 갖고 다시 감소해서 1,3에서 극소 갖고 다시 올라가는 요런 형태로 그래프 그림이 그려지네. 그러면 이제 y는 k라는 직선을 그려봐야 된다고. 그랬을 때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요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4점에서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3부터 0 사이에서 있으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있으면 4점에서 만날 거야. 그러면 3점에서 만나려면 언제랑 딱 요렇게 되면 3점에서 만나네. 하나, 둘, 3개. 또 언제? 요렇게 되면 3군데에서 만나네. 하나, 둘, 3개. 맞아요? 그래서 K가 마3이랑 0일 때 3점에서 만나고요. 서로 다른 2점에서 만나려면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되면 되겠네. 그래서 K는 0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28부터 마3까지 이거나 하나씩은 가지려면 딱 요렇게 되면 하나밖에 안 갖겠죠. 여기 위에는요 2개 가져버려. 여기랑 여기.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밑에만 마이너스 128일 때만 하나를 갖더라.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있잖아 얘들아. 2번에는 2차 함수랑 요 직선이네. 3차 함수랑 요 직선. 그러면 투식을 먼저 같다라고 식을 잡으라고 그랬어. 항상 다른 두 함수를 뭐 그려라 뭐 이렇게 하면 같다라고 잡고 여기서 2x만 좌변으로 넘겨서 이렇게 식을 만들면 우리 아까 여기서 마이너스 k를 넘긴 꼴이 똑같이 나온대. 그래서 얘 그래프 그리고 y는 k 그려서 3점에서 만나고 접하고 할 때 k 값 범위 찾아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넘겨서요. 이제 3번 한번 봐볼게요. 이제 3번은 자, 똑같은 문제인데 문제가 좀 달라. 여기만 달라. 여기만.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의 실근과 서로 한 개의 양의 실근, 두 개의 음의 실근, 한 개의 양의 실근 구하래. 그러면 일단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또 마이너스 k 넘겨서 앞에 했던 거랑 똑같죠. 여기까지는. 그러면 얘를 f라고 잡고 g라고 잡고 그래프 그려보면 6으로 묶어서 인수분해 해주면요
증가표가 00 뿔마뿔 fx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고요. 마1 집어넣어주면 마2 마3 뿔 12 7 나오고, 그 다음에 2 집어넣어주면 16 4 3 12 마이너스 24 4 마이너스 20 나오네요. 그러면 우리 그래프가 x축 y축 해서 마이너스 1일 때 7이라는 값을 갖고 2일 때 마이너스 20이라는 값을 갖는데, 그죠? 그럼 우리 그래프를 그려보면 y절편이 0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네.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이제 뭐 그려야 돼? y는 k를 그려야 돼. gx는 k. 근데 그렸을 때 이 빨간색 그래프랑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의 실근과 한 개의 양의 실근을 가져내려면 그림이 요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야 여기서 지금 만나는 점이 세 개가 나왔거든? 봐봐. 요 점의 x좌표나 요 점의 x좌표가 지금 음수 아니야? 둘 다? 얘는 양수 아니야? 그러니까 음수 두 개랑 양수 하나 나야 된다고, x좌표가. 그러려면 y는 k가 직선이 여기에 돼야겠네.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돼버리면 세 점에서 만나긴 하네. 근데 이 점과 이 점의 x좌표는 둘 다 양수죠. 얘가 음수네. 그러면 얘가 2번의 답이겠네. 맞습니까? 2번은 음의 실근 하나, 양의 실근 두 개가 아니라 했잖아. 그러면 1번의 답은 뭐라 적어야 돼? k 범위가 뭐부터 뭐까지? 0보다는 커야 되겠네. 0보다는 커야 되고 뭐보다는 작아야 돼? 7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2번의 답은 마이너스 20보다는 커야 돼. 그리고 0보다는 작아야 돼. 이렇게 되면 되겠네. 오케이? 한번 해봅시다. 1번 한번 해보세요. 1번. 2번 한번 해보자. 2번. 2번 하나만 하자. 2번 시작. 서로 다른 두 개의 함수면 일단 같다라고 식을 잡으라고. 그래서 K만 남기고 나머지 다 반대로 넘기라고. 영서야.
다 뭐 나왔어 영수야? 3개. 넘어갈게요. 자, 예제 4번 한번 봐볼게. 예제 4번이 아까 내가 안 하고 넘어갔던 파트인데 얘를 풀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존재해. 봐봐. 우리 방금 여태까지 풀었던 것처럼 해보면 이 식에서 마이너스 k만 우변으로 넘겨서 는 k 될 거니까 이거 그래프 그리고 k 그렸을 때 서로 다른 3점에서 만나고 2점에서 만나고 1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 값 또는 범위 구하는 방법. 우리가 방금 했던 것처럼 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야. 근데 여기 앞에 보면 한 가지 방법이 더 있거든요. 여기 앞에 다시 119페이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여기다가 네모 박스 한번 쳐볼까? 네모 박스 치고 별표 하나 쳐볼까요? 별표. 자, 봐봐. 이게 뭐 어떤 내용이냐면 3차 함수에서 볼게. 이게 3차 함수에서만 되는데 최고차인 계수가 0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만 한번 봐보자. 0보다 크면 그 중에서 우리 개형이 이렇게 되는 개형만 한번 봐볼게. 왜 얘랑 얘는 안 볼까요? 라고 해보면 지금 극값을 갖는 경우가 얘만 극값을 갖거든. 얘 두 개는 극값을 갖지 않잖아. 그래서 개형은 일단 이런 개형에서 볼 거야. 그럼 이 개형에서 지금 3차 함수가 여기가 지금 여기가 y좌표가 지금 여기가 극대값이 될 거고 여기가 지금 극소값이 될 거 아니야? 근데 극대값이랑 극소값을 곱했을 때 만약에 그 값이 0보다 크다면 극대 곱하기 극소가 0보다 크다면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여야 0보다 크죠. 곱하면. 맞아요? 그러면 이때는 x축이 위치가 어디 있어야 된다는 소리냐면 x축이 여기에 x축이 있어야 돼. 그래야 극대값도 양수, 극소값도 양수. 둘이 곱하면 양수 나오잖아. 또는 어디 있으면 돼? 둘 다 음수가 되면 되니까 우리 이렇게 되는 그래프에서 x축이 여기 있으면 돼. 그러면 여기 극대, 여기 극소. 둘 다 음수니까 곱하면 양수 나오겠죠. 그러면 이 2가지 그래프에서는 실근의 개수가 몇 개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무조건 그래프의 실근의 개수는 하나가 나온다고. 정리하면 이래. 극대값에다가 극소값을 곱했더니 0보다 크다면 x축과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 그래서 실근은 하나밖에 같지 않더라. 확은 2개 같고. 근데 이번에는 극대가랑 극소랑 곱해봤더니 0이 나왔다는 소리는 x축이 여기 존재하거나 또는 x축이 여기 존재한다는 소리야. 얘는 지금 극소값이 0인 경우죠. 얘는 극대값이 0인 경우고. 그러면 극대에다가 극소를 곱하면 어쨌든 0 나오고 얘도 극대에다가 극소 곱하면 0 나오는데 이러면 x축과의 교점은 2개가 나오더라라는 거야. 즉 정리하면 극대에서 극소를 곱했더니 0이 나왔다는 소리는 하나가 중첩된 근 하나 해서 서로 다른 근까지 해서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을 갖더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극대에다 극소를 곱해서 0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둘의 부호가 어쨌다는 소리야. 극대랑 극소의 부호가 반대란 소리거든. 그러면 우리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 여기가 극대, 여기가 극소 해야 극대가 양수고 극소가 음수여야 둘이 곱하면 음수 나오거든. 그러면 실근의 개수는 3개가 나오더라. 서로 다른 3실근을 갖더라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 이 방법으로 문제 한번 풀어볼게. 방금 예제 4번. 자, 예제 3번 한번 봐보면 자, 일단 증간표까지는 똑같이 그려요. 증간표까지. 이 상태로 얘를 이번에 이 전체를 fx라고 잡고 f'x 구해서 6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0이 나오고 6으로 묶어서 인수분해까지 해주면 증간표 그려볼게. f'x는 00이고요. 뿔마 뿌리고 fx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 증가해서 1 집어넣어주면 여기 전체에다가 이거니까 5-k 나오고요. 2 집어넣어주면 4, 9, 36, 24-k니까 44-k 나오나? 2로 나오네. 그러면 지금 이 값이 무슨 값이야? 극대값이죠. 이 값이 극소값이야. 근데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져려면 우리 극대 곱하기 극소가 0보다 어째야 된다?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5-k랑 4-k를 곱했더니 0보다 작아야 돼. 이거 그러면 이렇게 적을 수 있을까? 마이너스 빼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인수분해 되는 식이 0보다 작으니까 사역값 형태로 답을 갖더라.
이렇게 되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는구나. 실근이 3개가 되는구나. 이번에는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극대랑 극소를 곱했더니 0이나 되더라. 그러면 5-k랑 4-k를 곱해서 0 나오려면 k가 4거나 5가 되면 두 점에서 만나는구나. 그 다음에 하나의 실근을 가지려면 극대 곱하기 극소가 0보다 크면 되니까 이거 k-5, k-4 이렇게 나타낼게. 얘가 지금 0보다 커야 되더라. 그래서 인수분해 되는 식이 0보다 큰 꼴이랑 같으니까 날개값 형태로 답을 갖는구나. 이게 정답이 됩니다. 오케이? 우리 이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자. 이거 4-1번 한번 해보세요. 이 방법으로 한번 해봐. 아까 한 거 말고.
영도 다 불러봐. 1번 0부터 K 사이? 0부터 32 사이. 값이 틀린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옵니다. 넘겨봅시다. 몇 번? 2번이나 3번? 둘 다 적어줘야 돼, 무조건. 자, 하나만 더 하고 싶시다. 하나만 더 하고 5번 한번 봐볼게요. 5번하고 6번이 나오는데 5번이랑 6번 문제 이제 차이는 뭐냐면 5번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이고 6번은 어떤 특정한 구간에서 주어진 구간에서 성립하는 부등식이에요. 그러면 한번 봐볼게.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는 거는 항상 성립해야 된다는 소리거든. 그러면 이 그래프가 항상 0보다 커야 된대.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그래프를 그림을 그려.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가 어떻게 양수니까 4차함수 그래프 형태가 그림이 그려질 건데 그 그래프의 가장 작은 값인 최소값을 구해서 그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나머지 값은 당연히 0보다 크니까 이 식이 항상 성립하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해줘야 돼. 그러면 미분해가지고 12x제곱으로 묶어보면 x-2니까 0 되는 값이 0하고 2네요. 그러면 f'x는 0, 0이고 이 그래프가 3차함수 0에서 접하네. 이렇게 되니까 마마뿔이네요. 마마뿔. fx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형태. 0 집어넣어주면 k 나고요. 2 집어넣어주면 16, 3, 4, 18, 8, 8에 64 플러스 k니까 k-16 나오네요. 그러면 우리 그래프의 개형은 감소하다가 k라는 값에서 잠깐 멈췄다가 다시 감소하다가 k-16이라는 값에서 극소값을 갖고 올라가는 형태. 우리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그러면 가장 작은 값인 최소값은 k-16이 되겠네. 그래서 그 k-16이 0보다 어쩌면 된다? 0보다 크면 된다. 그래서 1번의 답은 16보다 크다. 이게 답이 됩니다. 2번은요. 똑같은 문제야. 근데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러면 식을 대입해가지고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식 세우면 되죠. 그래서 좌변, 우변을 전부 다 이항할게. 이래 되고요. 얘를 또 fx라고 잡아서 f 했구나. hx라고 잡자. hx라고 잡아서 h' 한번 구해보면 얘는 조립제법 써야 되네. 4로 먼저 묶고 그러면 1, 3, 0, 마사 다 다시 0 나오니까 1로 되네. 그럼 식이 4에 x-1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니까 얘도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면 0 되는 값이 마2하고 1하고 0, 0이고 마2에서 접하고 증가하다가 얘도 마마뿔이네요. 마마뿔이고 hx는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여기서 극소값은 1에서 갔네. 마2 집어넣어주면 얘가 k 플러스 16 나오고 1 집어넣어주면 k 마이너스 11이 나오더래. 그럼 여기서 최소값도 마찬가지. 감소하다가 0 됐다가 감소하다가 여기서 극소값 갖고 올라가는 형태니까 최소값은 k 마이너스 11이죠. k 마이너스 11이 0보다 어쩌다? 크거나 같다 하면 되겠네. 이번에는 여기서 크거나 같다니까. 그래서 k는 11보다 크거나 같다. 이 정답이 됩니다. 한번 해보자. 2번만 한번 해보세요. 2번 5-2번 한번 해보세요.
답 나왔어요? 연아? 안 나왔어? 하고 있어? 응. 답 뭐 나왔어? 틀렸는데? 이번엔 gx가 크거나 같다 이렇게 식세해야 되니까 얘를 이쪽으로 넘겨볼까?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얘를 hx라고 잡고 미분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12x로 묶어지네. 그러니까 0 되는 값이 0하고 1하고 3이네요. 그럼 여기서는 뿔마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 그러면 0 집어넣어주면 k 나오고요. k가 아니네. k-24네. 1 집어넣어주면 k-29 나오고 3 집어넣어주면 k 플러스 3이 나오더래요.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요식이 0보다 적거나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풀면 되나?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언제야? 지금 여기서 극대 같고 여기서 극대 같지? 이 두 개의 값 중에 큰 값이 언제가 더 커? 오른쪽 게 더 크죠? 그러면 이 값이 최대값이야. 최대값. 그 최대값이 0보다 적거나 같으면 되겠네. 그리고 k는 마3보다 적거나 같아서 최대값은 마3이 정답이 됩니다. 오케이? 10분 쉬었다가 진도 나갈게요. 경리진도 뭐 부탁드릴 거 있어요? 아니요. 혹시 왜 보니까 대신? 지금 보내줘. 현우 저기 현우만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럼 몇 시쯤 끝나요? 앞으로 한 1시간 뒤에? 4시 네. 오늘 영상 뭐였지?
독서실로 갈까요? 왜요? 우리 원래 3시 독서실 됐잖아. 넌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들어와. 아 오늘 4시. 아 4시구나. 아니 어디가? 왜요? 왜요? 나 전화 왔다. 전화? 어. 영서야. 영서야. 이렇게 말이 없어. 네, 말할 필요 없어. 가야지 있으니까 심심해? 네. 지금 뭐가 나오는데요? 아, 이번 시험본이 나왔는데. 시험 빌미 나왔지. 이거 기말고사 범위야. 이거 끝내야지. 8월달까지 이 책 끝내려고 했잖아. 응? 끝내야지. 하나. 속가. 속가는 금방 해. 너무 쉬워. 너무 쉬워. 너무 쉬워. 그러면 이제 미니쌤이랑 작품부터 나가면 되겠다. 근데 오늘은 화장 안 했어? 학교를 안 갔어? 아니, 화장품이 아까워요. 왜 아까운데? 학원 가고 그냥 안 가. 학원밖에 안 가? 이거 끝나고 다시 집 가? 월요일도 학교 안 가네? 네? 월요일 학교 안 가? 화요일도 안 가요. 왜 안 가? 대학원인데. 너? 네. 언제부터? 화요일부터 언제까지? 월요일부터. 월요일부터 네, 일주일 가요. 베트남? 네. 그럼 너 다음 주 오다? 모르겠어. 아 온다 그랬지? 아니, 모르겠어요. 아, 와. 아, 모르겠어요. 아 와. 재밌겠다. 베트남 망고가 진짜 맛있는데 망고 많이 먹고 와. 네. 내 것도. 자, 가볼게. 이제 6번. 이번에는 어떤 특정한 구간에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되는데 푸는 방법은 똑같아.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해서 최소값이 0보다 크다 하면 되는데 최소값을 구할 때 x가 0보다 큰 범위 내에서 최소값을 구해주면 돼. 그러면 똑같이 풀 거거든. 한번 fx라고 잡고 미분해가지고 인수분해 0 되는 값이 0하고 2죠.
그러면 f 프라임 x가 뿔맛뿔 나오고요. fx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 증가해서 0에서 극대값인 k를 갖고 2에서 16 마이너스 4, 6, 24 8 k 마이너스 8 나오네. 근데 우리가 0보다 큰 범위 내에서 최소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0보다 큰 범위면 0일 때는 여기 이 값은 같지 않겠네. 그러면 우리 그래프 요 범위 내에서 보라는 소리잖아. 그럼 여기서 최소값은 여전히 k-8이네요. k-8이 0보다 어쩌면 된다? k-8이 0보다 크면 됩니다. 최소값이 0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답은 k는 8보다 크더라. 이러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2번 한번 봐볼게. 2번은요 똑같은 문제야. 자, 얘를 또 마찬가지로 fx로 잡아서 f'x 구해보면 이래 나오고요. 3으로 묶어서 인수분 해주면 그러면 증간표 했더니 0 되는 값이 2라고 3이고요 00이고 뿔맛뿔 해서 fx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고 1 집어넣어주면 일단 값만 먼저 구하자. 1 집어넣어주면 k 플러스 4 3 집어넣어주면 9, 이게 54, 27 여기 k 나오네.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가 k가 3보다 큰 범위에서 보래. k가 3보다 큰 범위. 그러면 1일 때 값은 볼 필요 없어. 3보다 큰 범위면 지금 요 범위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라는 거잖아. 맞죠? 그럼 여기서부터 봐봐. 지금 화살표가 계속 오른쪽 위로 향하고 있으니까 가장 작은 값은 3일 때 k라는 값이 가장 작겠네. 그러면 k가 0보다 어쩌면 돼? 여기서 지금 0보다 커야 된다 했으니까 k가 0보다 크면 되겠네. 그럼 답이 얘일까? 답은 여기 등호가 들어갈 거야. 얘는 왜 등호가 들어갈까? 봐봐. 등호가 들어가도 우리 이 3이라는 값에서 문제가 3보다 큰 범위에서 보라 했기 때문에 이 3이라는 값에 가져 안 가져? 안 갔겠죠? 그래서 3일 때 값이 최소값인 k를 가져도 어차피 여기서 k는 3보다 큰 값에서 갔기 때문에 그 값을 포함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 최소값이 k가 3일 때까지 봐도 돼요. 그래서 등호를 넣어줘도 되는 거야. 등호를 넣을 수 있으면 넣어줘야 돼. 답은 k는 0보다 크거나 같더라. 오케이? 한번 해볼까요? 이거 1번, 2번 6-1번 두 개 한번 해보세요. 이거 두 문제 한번 해보자. 시작.
영수 다 했어? 뭐 나왔어 1번. 그렇지. K가 4보다 크거나 같다. 연합 풀어서 2번? 모르겠어? 한번 해볼까? 좌표를 넘길게.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fx로 잡고 미분해서 3으로 묶어서 합차까지 할게. 그러면 증간표 여기까지 다 했지? 그러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24 마이너스 8 플러스 K K 플러스 16 2 집어넣어주면 8 마이너스 24 플러스 K K 마이너스 16 이렇게 나왔겠네. 근데 여기서 2부터 4범위 내에서 0보다 작으라 그랬거든? 그러면 일단 얘는 안 봐도 돼. 그러면 봐봐, 이 그래프가 계속 증가해서 계속 올라가죠. 2일 때 4일 때 값, 2부터 4일 때 값이 0보다 작으면 된다 그랬거든? 그러면 더 큰 값이 지금 4일 때일 거 아니야. x가 4일 때. 그러면 4일 때 함수값을 한번 구해보면 64-48 플러스 k니까 k 플러스 16 나네. k 플러스 16 그러면 k 플러스 16이라는 값이 최대값인데 그 값이 0보다 어쩌면 될까? 0보다 적거나 같으면 돼요. 여기는 등호 왜 들어가? 마찬가지. 여기에 지금 4에서 등호가 안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4까지 와도 돼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6보다 적거나 같더라. 이게 답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 단원 방정식 2단원 미분단원에서 마지막 단원 속도와 가속도 단원이에요. 혹시 너희 물리 배우는 사람 있니? 물리 없니? 여기서 물리 안 배우니? 그럼 물리 배우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안 배워도 상관없어요. 자, 여기서 한번 봐볼게.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속도와 가속도. 점 P가 수직선 위를 움직일 때 시각 T에서의 점P의 위치를 X라고 한다면 X는 T에 관한 함수꼴로 나와. X는 T에 관한 식. 이렇게 식이 주어진다고. 그러니까 T의 값이 T가 몇 초일 때, T가 만약에 1초면 1초일 때의 위치를 해보면 X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속도 파트에서는 X가 T에 관한 식으로 주어진다. 그러면 X는 위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근데 우리 그러면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하냐? 시간이 T라는 값에서 T 플러스 델타 T. 그러니까 어떤 값으로 변한 거야. 변한 거면 평균 속도는 처음 그러니까 이동을 하고 난 거리에서 처음에 있었던 거리까지를 빼서 이거 그냥 평균 구하는 거잖아. 아니 뭐라냐? 위치의 변화량이지. 그러니까 얘가 움직였을 때 나중 거리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가 처음 거리야. 그래서 빼서 시간의 변화량으로 움직인 시간으로 나눠주면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움직였구나. 속도가 나와요. 평균 속도가. 근데 얘는 뭐 중요하진 않고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이제 속도, 가속도 얘를 보면 되는데 우리가 위치를 배웠지. 위치를 미분하게 되잖아. 미분하게 되면 x를 미분하면 속도식으로 바뀌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식으로 바뀌는데 속도는 v라고 표시를 해요. v는 또 마찬가지 t에 관한 식 꼴로 나올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3차식이면 얘가 2차식 꼴로 나왔겠지. 그래서 위치를 미분하게 되면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t분의 tx 이걸 하게 되면 얘는 속도를 의미하는구나. 이게 뭐야? 이렇게 얘가 x라는 값을 t에 관해서 t에 관해서 미분하겠다라는 소리잖아. 그래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로 바뀌는구나. 그럼 얘가 한 번 더 있어. 이번엔 속도를 미분하게 되면 이번에는 가속도로 바뀌어요. 가속도는 A를 의미하거든. A는 마찬가지로 또 T에 관한 식꼴로 나올 거야. 그래서 너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위치 X를 미분하면 속도로 바뀌고 속도를 이번에 T에 관해서 미분하게 되면 이번에 얘는 가속도로 바뀌는구나. 이렇게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로 바뀌는구나. 이렇게 알아주면 돼. 방금 설명한 게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여기
그래서 그러면 이게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어렵지 않거든요. 한번 봐볼게. 위치식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x가 t에 관한 식 이렇게 꼴이 주어졌어. 전피를 수직선으로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에서 위치식이 x가 t에 관한 식 이렇게 꼴이 주어졌다고. 그때 가속도가 6이래. 우리 가속도는 이 식을 몇 번 미분해야 돼 그러면? 한 번 미분하면 속도식이었죠. 두 번 미분해야 가속도식이거든. 그럼 얘를 먼저 미분을 한번 해볼게. 한 번 미분하면 x는 뭐로 바뀐다? v로 바뀐다. v는 3t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18이다. 이게 속도식. 그럼 얘를 한 번 더 미분해보면 v는 이번에 a로 바뀌면서 6t 마이너스 18이라는 식이 나오더라. 근데 그 가속도가 6이래. 이 값이 6이라고. 그럼 6t는 24 나오니까 t는 4네. 즉 다시 말하면 t가 4초일 때 가속도가 6이란 소리야. 그러면 답은 4가 아니라 문제가 뭐가 그랬냐면 그때의 전피의 위치 구하라 했거든. 위치식이 아까 우리 요 식이었잖아. 요 자리에다가 우리가 구한 t의 값을 대입해주면 답이 나와요. t자리 4 대입해주면 64-16에서 9 곱하면 9 144 플러스 72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8 나오나? 마이너스 8 이게 위치가 마이너스 8이 나왔다는 건 뭔 말이야? 위치가 마이너스 8이 나왔다는 건 수직선을 기점으로 여기 요즘에 위치했다고. 여기 위치했다는 소리야. 마이너스 8에. 알겠죠? 위치는 음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출발 후 처음으로 원점을 지났대. 처음으로 원점을 지났다는 게 뭔 말이야? 원점을 지난다. 그럼 그때 위치가 뭐가 된다는 소리야? 0이 된다는 소리야. 위치가 0. 그러면 우리 위치식, 요 위치식이 0이 되니까 0이 되는 값을 구하면 t로 묶어주면 인수분해 같이 해주면 t는 0하고 3하고 6 나오죠. 그러면 이 t가 0일 때는 뭔 말이냐면 아직 출발을 안 한 거야. 출발을 안 할 때 t자리에 0 집어넣어보면 위치가 0 나오네. 맞죠? 그 다음에 t자리에 3을 집어넣었더니 얘가 또 0 나오고 6 집어넣었더니 0 나왔던 소리는 얘가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방향으로 이동을 하다가 다시 운동 방향을 바꿔서 3초가 되는 순간에 다시 원점을 지났고 또 그대로 쭉 가다가 6초가 되는 다시 뺑 돌아서 6초가 되는 순간에 다시 원점으로 돌았다는 소리야. 근데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처음으로 그랬잖아. 처음으로. 그럼 처음으로는 0일 때는 우리 생각하면 안 돼. 0일 때는 아직 출발을 애초에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처음으로 원점을 지났다라고 하는 거는 t가 3일 때를 말하는 거야. t가 3일 때. 그러면 그때의 t가 3일 때의 순간 속도 구하래. 속도. 우리 아까 속도식이 요식이었죠. 여기다가 t자리에 3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27-54 플러스 18에서 마이너스 9가 정답이 되는 거 아시겠죠? 속도는 마이너스 9다. 속도가 마이너스 9라는 건 뭐야? 우리 자동차 타면 시속 몇 킬로 이렇게 얘기하지. 거기서 말하는 시속은 시간당 속력이거든? 속력은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 너희 속력과 속도의 차이는 알아? 속력과 속도? 속력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시속 몇 킬로 이렇게 얘기했잖아. 우리 자동차의 시속 마이너스 30킬로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 속력은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 방향이 없어. 근데 속도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있거든. 속도에서 마이너스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수직선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 왼쪽으로 이동하면 방향이 마이너스라고 보고 플러스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걸 플러스라고 봐. 그러면 속도가 V가 마이너스 9가 나왔다는 소리는 왼쪽으로 9 이거 단위가 안 나왔지. 왼쪽으로 9씩 이동한다. 속도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9다 라는 소리야. 왼쪽으로.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9가 정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가 알아야 되는 건 속도는 음수가 날 수가 있구나. 한번 해볼까요? 두 개 한번 해볼까? 1번, 3번 한번 해보세요. 1번, 3번. 이건 금방 할 거야. 문제 한번 해봅시다.
답 나왔어요? 연아 1번 다 뭐 나왔어? 영수 뭐 나왔어? 얘들아 봐보자. 위치식이 나왔어. 근데 우리 이번에 힌트가 뭐 나왔어? 속도가 뭐야? 속도가 마이너스 28이래. 속도가 마이너스 28. 그러면 V가 마이너스 28이란 소리야. 그럼 얘를 안 되냐? 1 안 되지. 속도가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20이라는 식이니까 미분해서 이 식에 마이너스 28 나야 된다고. 그러면 마이너스 3t제곱은 마이너스 48이니까 t제곱은 16 나와서 t는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나야 돼. 근데 여기서 t는 뭐냐면 시간이야. t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돼. 시간. 움직인 시간이 막 마이너스 3초일 때 거리는 이런 말은 없어. t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돼서 t가 4일 때 말하는 거야. 그러면 t가 4일 때의 가속도 구하라고. 가속도. 그러면 우리 아까 여기 V식에서 한 번 더 미분해주면 가속도식 나올 거 아니야. A는 마이너스 6t가 돼서 t자리에 4를 집어넣어주면 답은 마이너스 24가 정답이 됩니다. 오케이? 그럼 3번은 위치식이 이렇게 줘졌네. 출발하는 마지막으로 원점을 지난대. 원점을 지났대. 원점을 지날 때면 위치가 0이래. 위치가 0 되니까 이 식이 0 되니까 구해야 되죠. 그러면 조립제법 한번 써보자. 1로 되겠네. 이 식이 t-1에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6이니까 인수분 해보면 t마 2, t마 3이죠. 그러면 t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위치가 0이다. 원점을 지난다는 소리야. 근데 마지막으로 지났다 했잖아. 그러면 t가 뭐일 때? 3일 때. t가 3일 때의 속도 구하라고. 그러면 미분해가지고 여기다가 t자리 3 집어넣어주면 답은 2가 정답이 되겠네요. 이해됐어요? 넘겨봅시다. 자, 이제 2번. 수직선 위를 뭐 이렇게 시각, 위치식이 줘져 있을 때 이번에는 여기다 밑줄. 전피가 출발 후 운동 방향을 바꿨대. 운동 방향 바꾸는 순간. 여기서 밑줄 했어? 안 했잖아. 봐봐. 운동 방향을 바꿨대. 만약에 수직선이 이렇게 존재해. 원점이고 자동차가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을 했어. 근데 어느 지점까지 딱 가는데 여기서 운동 방향 잠깐 멈췄다가 운동 방향을 바꿨대. 운동 방향을 바꾸려면 그때의 순간 속도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봐봐. 우리 물체가 이렇게 이동하다가 갑자기 바로 이렇게 갈 수는 없어. 갔다가 멈췄다가 다시 출발을 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운동 방향 바꿨다. 그때의 순간 속도는 무조건 0이 될 거라고. 순간 속도가 0이 되는 값일 때의 가속도를 구해라 라고 하는 소리야. 그러면 얘를 미분해서 속도가 0이 되는 값을 구해주면 t는 3하고 말. t는 0보다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은 안 된다고. t가 3초일 때 0이다. 속도가 0이다. 즉 다시 말하면 운동 방향을 바꿨다는 소리야. 그때 가속도가 했으니까 이 식을 한 번 더 미분해주면 a는 6t-6이고 t자리 3 집어넣어주면 12가 정답이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2번 문제는 서로 여기다 밑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우리 아까 내가 나타낼 때 속도는 음수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랬지. 속도에서 음수는 뭘 의미하는 거라고? 수직선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면 그게 운동 방향이 왼쪽으로 가는 게 속도가 마이너스. 속도가 플러스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걸 속도가 플러스라고 한다고. 그러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하나는 지금 왼쪽으로 움직이고 하나는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는 거니까 얘들의 속도의 부호가 어째야 된다는 소리야? 반대해야 된다는 소리야. 맞습니까? 근데 이걸 나타내는 방법이 둘 중에 하나가 양수면 하나가 음수라는 소리잖아.
그러면 둘을 곱하면 무조건 뭐가 나와? 속도가 부호반대니까 속도끼리 곱을 하면 0보다 어쩔까?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미분해가지고 위치식이 이렇게 나와있네. 미분해가지고 f't는 2t-e가 p의 속도식, 그러면 q의 속도식은 4t-12. 이 둘을 곱했더니 0보다 어째야 된다? 작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는 1이고 0 되는 값이 1이고 여기서는 3이니까 사이값 형태로 답을 적어주면 되겠죠? 이게 정답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1번, 3번 한번 해보세요. 1번, 3번. 1, 2번, 2번 하자. 1번, 2번. 1번, 2번. 1번, 2번 해보세요. 답 뭐 나와요? 1번의 답은? 연아 뭐 나왔어? 여기서 뭐 나왔어? 32. 2번의 답은? 2부터 4까지 나옵니까? 1번 몇 틀렸어? 뭐 어떻게 구했어? 운동 방향을 바꿨다 했잖아. 그러면 속도가 0 되는 값 구했어? 구했더니 t가 뭐 나왔어? 그때 그러니까 속도가 0 되는 값 t가 4 나왔어. 그럼 그 4를 어디다 대입해야 돼? 너 t가 4가 답이라 했어? 문제가 뭐가 그랬어? 그때 시간을 물어본 게 아니라 바꾸는 순간에 위치 물어봤잖아. 그러면 t는 4를 여기 위치식의 t자리에 집어넣어줘야 된다고. 오케이?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 이거 하나만 더 하자.
왜 힘들어? 예제 3번 한번 봐볼게요. 위로 던진 물체. 봐봐. 지면에서 40m의 속도로 수직으로 쏘아 올렸대. 여기가 지면이야. 지면에서 공을 쏘아 올렸대. 쏘아 올리면 공이 이렇게 이동을 할 거야. 이렇게. 여기서 정점을 찍고 밑으로 다시 떨어질 거야. 이렇게. 그러지 않을까?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면 t초의 물 높이를 x라고 했을 때 이게 위치식이 나오는 거야. t가 몇 초일 때 t자리 집어넣으면 그때 위치가 나올 거야. 그럼 문제가 뭐래? t가 2초일 때 물체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래. 그러면 속도 구하려면 이 식 미분해가지고 40-10t다. 거기다가 2 집어넣어주면 속도는 뭐가 나와? 20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미분해가지고 a는 -10이다. 그러면 t자리에 2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얘는 변수가 t가 없죠. 그러면 가속도는 그냥 -10이네. 이게 1번의 답. 오케이? 그 다음에 2번은요. 최고 높이를 구하래. 최고 높이. 최고 높이는 어떻게 구할까? 최고 높이가 언제야? 딱 이때지. 최고 높이를 찍었을 때 그럼 이때의 순간 속도는 뭐가 될까? 이때의 순간 속도는 0이 될 거야. 봐봐. 물체를 쏘아 올렸어. 쏘아 올렸다가 중력에 의해서 저항을 받을 거야. 그럼 점점 속도가 느려지다가 딱 0이 되는 순간을 찍고 물체가 다시 떨어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최고 높이는 속도가 0이 되는 값을 구해야 돼. 속도가 0이 되는 값. 그러면 우리 속도가 아까 요 식이었죠. 요 식이 0이 되는 값이 t가 뭐야? 4지. 그러면 또 t가 4가 답이 아니라고. 문제가 최고 높이를 찍었을 때 시간을 물어보면 t는 4야. 4초. 근데 그때 최고 높이를 구하랬으면 우리가 구한 t를 어디다 대입해야 돼? 위치식에다가 대입을 해줘야 돼. 그럼 4 집어넣어주면 4, 4, 16에서 160에서 16에서 80을 빼니까 최고 높이는 80이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은 지면에 떨어졌대. 지면에 떨어지면 이때 높이는 뭐가 돼? 위치가 0 될 거야. 위치가 0. 그러면 위치식이 0 되는 값 한번 구해볼까? -5t로 묶으면 t-8이니까 t는 0하고 8에서 t가 0은 아직 출발을 안 한 거라 그랬어. 그럼 t가 8초일 때 다시 0, 위치가 0 된대. 그러면 그때의 속도 구하랬으니까 t가 8을 속도식에다가 8 집어넣어주면 -40이 정답이 되겠죠. 오케이? 이거 3-1번 3개 한번 해봅시다. 3-1번.
답 나옵니까? 다 받았어요, 형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합시다.